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적은 꽤 오래됐는데 이제서 제가 게을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주거실태를 보시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3%에서 4.6% 감소했습니다. 1인당 주거면적 32.9에서 33.9로 증가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5.4에서 5.5배로 증가했습니다. RIR,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10.1%, 10.6%로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 그러다 보니까 월세 비중이 더 부담이 심해졌죠. 하지만 새로운 주택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44, 뭐 33 이런 것도 많이 지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59, 84 위주 이상 그렇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면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런 것들이서 뭐 지속적인 이런 것들은 뭐 공치사인데요. 뭐 최저 기준 미달이 이제 5.3에서 4점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점유율은 이제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57.9%에서 19년인 58%로 비슷하다. 도지역은 소폭, 수도권 광실은 소폭 감소. 아무래도 뭐 그만큼 이런 대도시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지역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광역시는 비슷하고, 그런 다음에 수도권도 뭐 비슷하고, 오히려 뭐 어쨌든 뭐 거의 이렇게 된다. 그런 다음에 자가 보유를,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를 갖고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60.6%로 도지역 상승, 수도권 광역시 감소. 이런 것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은 다르다. 자가 점유율은 자기 집에 사는 거, 자가 보유율은 살진 않고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보다 PIR은 말 그대로 아까 나온 것처럼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8배, 광역시는 6, 도지역은 3.9, 모두 상승했다. 그래서 전국은 보시면 5.4, 5.5, 평균도 6.8에서 7.3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RIR, 임차가격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 19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 이 정도면 소폭보다는 꽤 증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수도권은 연소득 대비로 확 올라갔다는 것이 2019년에 비해서 20년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는 이렇게 수도권을 보면 이때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 임대료가 월 임대료는 이때가 오히려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월세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전세와 이제 월세는 서로 간에 이제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에서 전세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월세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는데 2010년 후반기부터는 올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요게 이렇게 휙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이때에 비해서는. 그렇죠? 보시면 2000년대 이때 10년대 초반까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 20년은 7.7년으로 19년 비해서는 상승하였다는,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비해서는 가장 이제 오래 걸리는 기간으로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평균 주거는 20년, 전체 가구는 7.6년, 자가는 10, 그리고 임차는 3.2, 그러니까 평균하다 보니까 7.6, 그러니까 자가를 해야 그 동네에 오래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임차는 아무래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거기 들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수도권이 가장 짧은 건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주택 거주 2년 이내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37.2%, 자가는 20, 임차는 62.1.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가니까 2년 이내 가구가 임차가는 많은 거고, 자가는 그만큼 더 이상 됐다. 그러니까 2년 이내잖아요. 2년 이상이 아니라. 지역별로 수도권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있고요. 그리고 이사율을, 현재 주택 이사율을 보면 시설의 설비, 직주 근접, 주택 마련, 그러니까 시설의 설비 상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축 주택이라는 뜻도 이제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주거 수준, 주거 최저 주거는 2014년 이후
5% 유지했다가 지금은 감소했다는 거, 그만큼 만족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1인당 주거 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최저 주거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사실은 주택들이 상당히 좋아진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새로운 그게 많이 좋아져서 기술도 발달하고 또 커뮤니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 보시면 2014년, 2020년까지 주거 면적도 올라갔는데 뭐지? 수도권도 올라갔고요, 광역시도 올라갔고요, 도지역도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만족도는 수도권 제일 꼴찌다. 주택 만족도 주거 환경 2008에서 2.9죠. 97 전체인데 수도권은 2008에서 2.9% 올라갔죠. 광역시도 올라갔고요. 도지역은 오히려 좀 올라가긴 했어도 오히려 가장 안 좋고 수도권, 광역시가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지원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게 40.6%, 대출, 네, 전세자금, 그다음에 장기 공급. 보시면 장기 공급 임대주택 공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아이러니, 네, 이거 왜 발표한 거야 그러면? 네, 라는 생각도 들죠. 이런 거 발표했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 국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한다는 걸 파악한 거잖아요. 파악했으면 그만큼 대출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자가가구는 주택 구입자구 대출 지원, 그다음에 전세는 전세자금, 월세는 생활,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는 94.4% 만족.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만족한 이유가 저렴한 임대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공공임대는 편안하게 자기가 좀 더 여유 있게, 사실은 집주인이 국가이니까요, 좀 더 신경 쓸 게 많이 없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성 청년가구입니다. 청년가구는 1인 가구 많고 주거이득은 높다. 그래서 단독주택,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 가구 특성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 위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근데 청년 임차가 RIR은 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자가가구는 증가했다. 뭐 이건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이렇게 줄어든 건 아까 전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주거 면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건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주입구입자금 대출. 뭐 당연하죠. 일단은 청년 가구가 자가를 하는 건 쉽지는 않으니까요. 투자 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46.1% 자가에 거주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사회 통면적인 것과는 좀 신혼부부가 기간이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래서 자가 점유율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늘려달라 이거죠. 자가 가구는 보시면 상승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BIR은 그래서 월 임대료보다 더 상승. 뭐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네, 감소했고 1인당 주거면적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직수는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고령 가구입니다. 고령 가구는 자가 뭐 당연합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이거요,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다 하는 것으로 보다가 몇몇이 뭔가 이상하면 이건 왜 그러지? 그런 것만 오히려 눈여겨보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 그다음에 수도권에는 단독주택,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시골 가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월편소득도 적기 때문에 자가구 PI에 임차국의 RI 일반비가 높다.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대출금 상환 부담 느낀, 왜냐면 소득이 적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보시면 자가점유율, 자가비율 이렇게 쭉쭉쭉쭉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주거 수지 보면 지하 반지 옥탑방 거주 비율이 4%에서 1.9%.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점점 반지하나 이런 옥탑방 그만큼 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줄었다. 그만큼 좀 더 주거 환경 개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거 최저부터 심지어 사실로 많이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이 83.7%에서 87.7%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하나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몇 년도부터 2010년에 비해서 그만큼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성 가구는 뭐 이렇게 특성 가구로 본다라고 하면은 3.1에서 1.8%로 이것도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늘어났고요. 특히 주택 보유의 인식이 70%에서 91%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 보면은 특성 가구가 아까 나온 그 청년 가구, 고령 가구 이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거의 주택에 대한 그런 보유에 대한 그런 그 욕망이 많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특히 이런 때에 비해서는 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마이 미스테이크 청년 신혼 고령으로 나눠지군요. 그래서 청년은 70에서 75%, 그런 다음에 아니군요. 4개씩이군요. 78 많이 늘어났죠. 83.8%에서 89.9%, 89.8에서 91.1%. 그러니까 그만큼 특히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이 보면 특히나 70에서 78.5 많이 늘어난 거죠. 83에서 89 역시 많이 늘어난 거고, 오히려 고령가는 워낙 그 집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히 젊은 층일수록 내 집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대출에 대한 욕망도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싸지는 올라가는 집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